안녕하세요. 쌤에게 통하는 IT다. 줄여서 쌤통이다의 나라따 곰입니다.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한 쌤통이다의 두 번째 추천은 구글 프리젠테이션입니다. 구글 설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구글 앱들 중 하나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의 파워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찾아가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설문과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오른쪽 상단의 바둑판 모양을 클릭, 아래로 내리면 문서, 스프레드시트 옆에 노란색 아이콘의 프레젠테이션이 보입니다. 구글 설문과 유사한 화면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새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를 눌러 새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와 비슷하긴 한데 단축키, 화면 구성, 기능적 측면에서 꽤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새로 시작하면 테마를 지정할 수 있는데 화면 오른쪽에 테마를 하나 선택하면 이미 만들어진 마스터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고 아래 테마 가져오기를 눌러서 이미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의 스타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업로드를 눌러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테마를 닫을게요. 왼쪽 맨 위에 노란색 아이콘이 프레젠테이션의 아이콘인데 이걸 클릭하면 프레젠테이션의 홈으로 돌아갑니다. 홈에서 역시 맨 왼쪽 석삼자 아이콘을 누르면 구글의 다양한 파일 또는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플러스를 눌러 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별 표시를 표시하면 색이 바뀌는데 이렇게 체크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의 홈에서 중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중요한 파일만 따로 모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폴더에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이동이라고 뜨는데 저장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라이브 홈에 저장되어 있어서 예시자료라는 폴더에 들어가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옮겨두겠습니다.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면 참고 영상, 이미지들이 많은데 한 폴더에 모아놓아야 정리하기나 찾기 쉽습니다.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설명 팝업은 문서 상태 확인이라고 뜨는데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아이콘도 바뀌고 저장되었다고 뜹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글 제품들은 저장 버튼이 없고 수시로 저장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여주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보면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보이죠? 클릭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작성 중인 프레젠테이션이 보이고 오른쪽에 버전 기록이라는 영역이 보이죠?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클릭하면 아까 작성했던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전의 기록들이 저장된 겁니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동그라미와 사각형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에는 주황색 박스에 사람과 클립이 있는 공유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세 개의 링크가 연관이 있어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제품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공유를 통한 협업인데요. 공유 버튼을 눌러 누구와 함께 공유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글 설문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 및 그룹 추가에 이메일 주소나 그룹 주소를 넣어 공유할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한됨, 추가된 사용자만 이 링크로 항목을 열 수 있음 이라고 써있죠. 방금 추가한 사용자만 링크 복사를 통해 복사된 주소로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한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추가된 사용자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뷰어는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만 있고 댓글 작성자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댓글이 뭔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자를 설정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수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티칭을 위해 수업 자료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이 방식으로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자로 지정하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권한을 원본 주인처럼 가질 수 있어서 설명처럼 원본 주인의 권한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삭제는 공유 권한을 뺏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의 링크 보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누른 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주소를 받는 사람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권한을 줄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몰라 사용자를 초대할 수 없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채팅과 댓글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특정 사용자 또는 링크를 가진 여러 사람과 함께 수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파일의 주인인 내가 편집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사용자가 이 파일에 접속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팅 아이콘 옆에 사용자 이름이 뜨고 어디를 수정하고 있는지 상대 사용자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수정하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버전 기록으로 확인 또는 복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채팅을 눌러 지금 접속한 사람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학교 홍보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중간 관리자가 확인하면서 수정을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경우, 특정 페이지 또는 어떤 개체를 선택해서 댓글을 달면 편집자가 이를 보고 반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견을 대댓글로 달 수도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토론이라고 표현하네요. 댓글을 확인 후 반영하고 완료를 누르면 채팅창이 숨겨집니다. 메뉴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파워포인트와 다른 기능 위주로 설명할게요. 우선 파일 메뉴부터 슬라이드 가져오기. 프레젠테이션은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업로드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나 PPTX, MS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파워포인트의 경우 폰트가 깨지거나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완벽하게 호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본 만들기는 슬라이드의 일부 또는 프레젠테이션 전체를 복사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다운로드로는 여러 문서 또는 이미지 형태로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역시 PPTX,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해서 MS 오피스로 열 수도 있으나 역시 완벽하게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사용 설정은 온라인에서만 편집할 수 있는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을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 즉 오프라인에서도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인데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웹의 게시.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한 다음에 사람들 또는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아까 공유와의 차이는 슬라이드쇼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슬라이드쇼를 볼 대상이 청중이냐 발표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Q&A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공유 링크는 뿌려줄 주소를, 삽입은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페이지나 사이트에 직접 넣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아이프레임을 허락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를 눌러 시작하고 게시 중지를 누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페이지 설정은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의 비율을 설정하는 기능인데 기본값이 16:9 와이드 스크린으로 설정되어 있어 혹 프레젠테이션으로 영상을 만들 때 다른 비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수정 메뉴를 볼게요. 여긴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단축키를 보면 파워포인트와 많이 다르니까 조심한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모션을 보겠습니다. 모션은 파워포인트의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인데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삽입 메뉴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삽입은 파워포인트와 비슷하긴 한데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많은 방법을 지원합니다. 설문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내 컴퓨터의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고 웹 검색을 누른 후 오른쪽에 구글 이미지 검색 창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내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 또는 구글 포토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RL 사용은 웹에서 검색한 어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른 후에 이 주소를 붙여 넣어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 올릴 수도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자료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음 오디오. 효과적인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설명을 음성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와 다르게 내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소리 파일만 넣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동영상. 검색에서 유튜브 영상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고 URL 사용해서는 원하는 유튜브에 공유를 눌러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어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영상 파일은 직접 올릴 수 없고 내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영상 파일만 추가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와 다르죠? 서식과 슬라이드, 정렬 메뉴는 파워포인트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조금씩 설명하기로 하고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Q&A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특이한 기능 하나를 설명할게요. 발표자 노트 음성 입력인데요. 이걸 클릭하면 마이크 표시가 뜹니다. 클릭한 후에 말을 하면 아래 발표자 노트에 텍스트로 바뀌어 입력이 됩니다. 저는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할 내용을 노트에 적을 때가 많은데 이때 직접 적지 않고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꽤 정확하게 바꿔주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부가 기능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구글의 문서, 설문,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하거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테스트로 하나만 설치해 보겠습니다.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누르고 슈퍼 유저 툴스라고 검색할게요. 설치, 계속, 계정 선택, 하고 허용.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창을 닫고 다시 부가 기능에서 슈퍼 유저 툴스 in 사이드바를 누르면 오른쪽에 파워포인트처럼 자주 쓰는 기능을 모은 사이드바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기능을 따로 설치하고 삭제할 때는 부가 기능 관리에서 점 3개짜리 아이콘을 누르고 제거를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보기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와 단축키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눌러볼게요. 마우스를 화면 아래로 내리면 메뉴바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Q&A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발표자 보기 창이 뜨는데 메뉴바에서 참고, 톱니바퀴에서 발표자 노트를 눌러도 똑같은 창이 뜹니다. 왼쪽 영역에는 슬라이드쇼가 진행된 시간과 함께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오른쪽에는 청중 도구와 발표자 노트가 보입니다. 발표자 노트는 슬라이드마다 입력했던 설명란이고 이제부터 청중 도구를 볼게요. 새 세션 시작을 누르면 발표자 보기와 화면에 새로운 주소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새 창에 띄워볼게요. 질문하기를 눌러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청중 도구에 방금 작성한 글씨가 보이죠? 아래 표시를 눌러봤더니 화면에도 보입니다. 이처럼 Q&A는 발표 중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보여주면서 발표자가 답을 할 수 있어 선생님들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실시간 수업을 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까 공유 링크가 웹의 게시와 가장 다른 점이 Q&A라고 했는데 공유 링크에서 권한을 댓글 작성자 이상으로 설정해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는 발표자를 위한 링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여러 기능과 메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와 다른 점 위주로 설명했는데도 매우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수업 자료를 만들어보고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민인 선생님들께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